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자, 여러분, 간밤에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이 FA 시장 혹은 트레이드 시장은 끝나지 않았고요. LA 클리퍼스가 존 콜린스를 영입했습니다. 삼각 트레이드가 골자였고요. 이 덕분에 카와이 레너드가 3번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깜짝 삼각 트레이드를 단행한 세 팀, LA 클리퍼스, 마이애미, 유타가 참가했었고요. 이 클리퍼스가 존 콜린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에서 뛰었던 노만 파웰이 마이애미로 갔고요. 그리고 유타 재즈가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카일 앤더슨, 케빈 러브, 그리고 2027년 2라운드 픽, 요건 클리퍼스 겁니다. 자, 이걸 받아오는 삼각 딜을 단행했습니다. 자, 마이애미는 일단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파웰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치세는 1.3미를 초과하게 됐어요. 노만 파웰의 연봉이 앤더슨 러브가 합친 것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셀러리 높아졌습니다. 사치세 1.3밀 초과하게 되면서 퍼스트 에이프런 하드캡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풀 MLE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브래들리 빌 영입 경쟁에서 탈락했다, 혹은 브래들리 빌 영입 전선에서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발을 뺐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노만 파웰과 브래들리 빌은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에 브래들리 빌이 마이애미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자, 유타 재즈는 26.6밀짜리 TP를 획득했습니다. 트레이드 플레이어 익셉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악성 계약을 받아오면서 이 TP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드래프트 지명권을 또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26.6mm이기 때문에 TP 치고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기존의 유타 재즈가 TP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5mm 넘지 않지만 어쨌든 이 TP를 받아온다는 것 자체는 상대에게 악성 계약을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픽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2027년 2라운드 픽을 유타에게 줬습니다. 존 콜린스를 영입하고 또 노만 파웰에게 연장 계약을 주길 좀 꺼려했기 때문에 2라운드 픽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클리퍼스는 왜 이 트레이드를 단행했을까요? 일단 노만 파웰은 클리퍼스에서 주가를 높였습니다. 노장이긴 합니다만 토론토 랩터스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포틀랜드에서 잠깐 뛰었죠. 그리고 나서 클리퍼스로 왔습니다.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만 LA 클리퍼스의 타임라인과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만 파웰이 1993년생이니까 카와이 레너드나 제임스 하든보다는 젊습니다만, 대신에 이 노만 파웰은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2026년이 UFA, 그러니까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LA 클리퍼스의 목표는 딱 2027년까지만 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93년생인 파웰이 LA 클리퍼스와 단년 계약이나 혹은 짧은 계약을 맺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팀의 전략과 그리고 노만 파웰의 현재 계약 상태가 맞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웰에게 장기 계약을 주길 꺼려했죠. 93년생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파웰을 매물로 콜린스를 눈독을 들인 거죠. 자,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LA 클리퍼스는 퍼스트 에이프런까지 6.7mm의 여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MLE는 잔여 5.3mm 남아 있습니다. 이 5.3mm를 통해서 브래들리 빌이나 혹은 CP3를 영입할 것이다 라는 추가 보도가 나왔어요. 자, 노만 파웰이 지난 시즌 아주 훌륭했습니다. 60경기 뛰면서 21.8득점, 그리고 3.2리바운드, 2.1 어시스트, 1.2 스틸. 패싱 센스는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메인 볼 핸들러로 쓸 수 없고 플레이 메이킹도 안 돼요. 하지만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고, 그리고 2022-23 시즌부터 23-24 시즌까지
2년 연속 식스맨상 투표에서 4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은 비로소 풀타임 주전으로 뛰게 됐고요. 이건 LA 클리퍼스 이적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야투가 48.4%, 3점이 41.8%인데 평균 3점 성공 개수가 무려 3개였습니다. 3개를 42%로 던지니까 최상급 3점 슈터였죠. 그리고 자유투가 80.4%, 제임스 하든과 또 혹은 카와이 레너드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본다면 정말 정통 득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해 연봉은 20.5mm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대비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2026년에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줬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퍼스와는 조금 타임라인이 맞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브래들리 빌까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클리퍼스는 노만 파웰의 공백을 좀 걱정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만 파웰이 통산 3점 성공률이 39.8%에 달하는 선수인데, 사실은 뭐 제임스 하든이나 혹은 카와이 레너드 옆에 딱 두고 쓰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슈터예요. 일단은 볼의 소유 시간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치앤슛에 아주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클리퍼스에서 특히나 하든과 레너드 옆에서 뛰기에는 너무나 좋은 슈터죠.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처분했고요. 남은 2번 자원은 크리스턴과 보그다노비치입니다. 크리스턴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좋은 선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3점을 버려둘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3점이 더 좋은 선수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32.7%. 자, 반면 보그다노비치는 지난 시즌 클리퍼스로 이적한 이후에는 활약이 좋았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뭐 지독한 3점 난조를 겪었었죠. 2024 파리올림픽 출전에 따른 후유증도 분명히 있었는데, 클리퍼스로 이적하고 나서는 3점 성공률이 애틀란타에서 30.1%, 그런데 클리퍼스에서는 42.7%였어요. 결국에는 제임스 하든 또 레너드 효과를 누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통산 3점이 38.2%에 통산 성공 개수 2.5개는 파웰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리스턴과 보그다노비치만으로는 이번 스팟을 채우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브래들리 빌 영입을 염두에 두고 혹은 자신 한 채로 파웰을 트레이드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파웰이 팀 내에서 그만큼 좋은 슈터였기 때문에 이건 브래들리 빌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후속 무브에 대한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실제로 브래들리 빌과 CP3를 한꺼번에 영입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제임스 하든의 백업도 사실 마땅치 않으니까요. 자, 하지만 빌 영입 시에 저는 크리스 폴은 다른 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출전 시간이 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CP3는 현재 우승 가능성보다는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면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팀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이 간다면 크리스 폴은 클리퍼스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2025-26 시즌 클리퍼스 예상 로스터를 한번 살펴보면 제임스 하든 그리고 크리스 폴이 백업으로 뭐 온다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백업이 마땅히 없긴 합니다. 물론 브래들리 빌이 온다면 한시적으로 1번은 볼 수 있죠. 그리고 크리스턴이 2번, 보그다노비치는 식스맨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3번은 카와이 레너드, 그리고 백업은 데릭 존스 주니어, 존 콜린스 4번, 그리고 닉 바툼이 백업, 그리고 이비차 주바츠와 이번에 새롭게 영입한 브룩 로페즈가 5번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적생들의 계약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존 콜린스 26.6mm짜리 선수고요. 그리고 2026년에 UFA, 그러니까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6개월 이내에 3년 100.5mm 연장 계약이 가능한데, 이 연장 계약을 클리퍼스로부터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죠. 자, 그리고 노만 파웰입니다. 만기가 20.5mm고요. 역시나 콜린스와 마찬가지로 2026년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6개월 이내에 3년 80.6mm의 연장 계약이 가능한데, 이걸 뭐 마이애미가 과연 선사할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카일 앤더슨, 유타 재즈로 가게 됐는데 9.2mm과 9.7mm를 받습니다. 아직까지 2년이 더 남아있고 2027년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요. 케빈 러브, 만기가 4.5mm인데 지금 바이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러브, 앤더슨 둘 다 유타 재즈의 타임라인과는 맞지 않습니다만, 일단 러브는 바이아웃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 UFA가 되는데, 러브도 88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선수 생활이 머지 않았죠. 러브가 유타 재즈 유니폼을 입고 다음 시즌에 데뷔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 로렌스 프랭크, 현재 클리퍼스의 사장입니다. 예전에 뉴저지 네츠를 이끌었던 감독이기도 했는데,
구단 수뇌부로 변신한 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직 우리 팀의 움직임은 끝나지 않았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브래들리 빌 혹은 CP3와 관련된 그런 언급인지는 궁금하긴 합니다만 백업 가드가 좀 부족하긴 해요. 자, 그리고 말하기를 콜린스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주목했던 선수였다. 그리고 콜린스와 브룩 로페즈를 데려오면서 우리 팀의 목표였던 높이를 추가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와이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콜린스가 4번으로 뛰면서 카와이를 3번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비차, 주바츠, 로페즈가 함께 코트에 나서는 걸 포함해서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바츠와 로페즈가 함께 플로어에 뛰는 시간은 극도로 적을 겁니다만 그래도 존 콜린스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 대비한다면 클리퍼스의 프론트 코트는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존 콜린스가 외곽이 되는 빅맨이기 때문에 저는 레너드를 충분히 3번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카와이 레너드가 정말 사이보그 같은 몸이나 혹은 또 강인한 신체 조건 또 아주 멋진 그런 강력한 외모에 비해서 이 4번 포지션이 상당히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레너드가 수비에도 전력을 다 쏟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레너드는 풀타임 4번으로 뛰기에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린스가 왔을 때 물론 콜린스가 백업 혹은 식스맨으로 뛸 수도 있지만 저는 콜린스 4번, 레너드 3번 그러니까 로렌스 프랭크 사장이 언급했던 그 라인업이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트레이드 평점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클리퍼스는 저는 별 3개 반을 주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2027년까지 2년 동안 달릴 수 있는 로스터를 정비한 거죠. 그렇죠. 레너드, 그 다음에 제임스 하든 전부 다 2027년에 계약이 끝날 수 있고요. 2027년에 FA 대여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팀들이 2027년을 위한 셀러리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클리퍼스가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는 파웰을 내보내고 콜린스를 데려온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딱 2년 동안 달리고 안 되면 리셋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웰이 떠난 그 자리를 브래들리 빌이 메울 수 있다면 저는 클리퍼스의 트레이드 평점은 별 3개 반이 아니라 5개 반이 돼야 되겠죠. 아직까지 빌 영입에 대한 그런 확정 뉴스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백을 남겨두겠고요. 마이애미, 저는 별 4개 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프시즌 트레이드가 정말 거의 없는 팀 가운데 하나였어요.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를 한 경우는 있었는데 오프시즌 트레이드가 그만큼 없었다는 건 그냥 계속 굴뚝에 연기만 내보내고 또 언론 플레이만 하고 열심히 하는 척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는 분명한 전력 업그레이드를 만들어냈죠. 펜나일리 회장이 있는 이상 절대 그 팀은 리빌딩, 리툴링 없습니다. 무조건 윈나우예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지난 2년 동안 우승 전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사치세를 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은 그만해야 된다. 분명한 업그레이드를 오프시즌 때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는데 홈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루타는 쳤습니다. 러브와 앤더슨, 팀 전력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2명으로 파웰을 데려왔다면 이건 분명한 업그레이드죠. 그리고 사실 풀 MLE를 쓸 수 없게 됐긴 했습니다만 그게 어차피 브래들리 빌 영입에 쓰일 그런 목적이었다면 파웰을 데려왔다? 낫배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선수는 또 동갑이기도 하죠. 자, 또 하나 테리 로지어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죠. 테리 로지어는 연봉이 25밀 이상이고 저는 샬럿에서 이 선수가 정말 고평가 받았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고 마이애미가 로지어를 데려왔을 때에도 도대체 무슨 움직임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일러 히로도 성장을 했고 데이비오 미첼도 있고 지금 테리 로지어는 설 자리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로지어만 정리할 수 있다면 저는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2라운드 픽이 유타에게 갔는데 이건 심지어 마이애미 것도 아니에요. 클리퍼스의 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은 아니지만 충분히 유의미한 그런 딜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타 재즈입니다. 유타 재즈는 별 2개 반입니다. 일단 섹스턴과 조던 클락슨 그리고 존 콜린스를 처분하는 게 유타 재즈의 목적이었죠. 그 목표는 이뤘습니다. 섹스턴, 클락슨, 콜린스
전부 다 유타의 타임라인과 맞질 않는데 문제는 타이밍이죠. 섹스턴 내보내면서 널키치 받아왔는데 2라운드 픽을 줬어요. 예, 그리고 조던 클락슨 질질 끌다가 뭐 유타의 구단 수뇌부가 좋아한다, 팬 페이버릿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대가는 그냥 없었습니다. 바이아웃이었어요. 그리고 콜린스를 처분하면서 앤더슨과 러브를 받아왔다? 이것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유타 재즈는 앤더슨과 러브가 30개 팀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팀입니다. 그런데 받아온 건 결국 2라운드 픽 한 장이에요. 그렇다면 섹스턴, 클락슨, 콜린스를 처분했는데 섹스턴 처분하면서 2라운드 픽 줬죠. 그 다음에 콜린스를 처분하면서 2라운드 픽 받아왔잖아요. 상쇄시키면 이 3명을 내보내면서 받아온 지명권이 한 장도 없습니다. 물론 뭐 26.6밀짜리 TP는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지명권이 금값인 시대에 이 3명 어떤 팀에 갖다 놔도 평균 2자리 득점을 뽑아내면서도 물론 인기는 없지만 그런데 지명권을 단 한 장도 못 받아왔다는 건 데니 에인지가 예전에 그런 총명함과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유타 재즈의 목적은 여전히 모르겠다. 지금 3, 4년째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팀을 운영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의문점만 가중시키는 그런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타 재즈는 섹스턴, 클락슨, 콜린스 시대를 마감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지만 유타 재즈의 이번 오프시즌 움직임은 지난 2, 3년과 마찬가지로 엉망이었고 이해할 수 없고 뭐 개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삼각 트레이드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종합해 봤고요. 아직까지는 FA 시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딜이 나오는 대로 상세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